한동훈 위원장은 뭐 영화 보러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각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이재명 야당 대표는 몰라요. 드라마에 저런 거 완전히 악마화 시켜가는, 너무 대비되잖아요. 이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면 정말 불공정한 게임이죠. 민주당이 지금 넷플릭스 영화 보고 죄수 번호가 대장동 그 시행사가 먹은 4,421억하고 같다. 뭐 형수한테 욕한 이름이 그 손녀 이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자꾸 저렇게 소란 피우기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속 초밥 먹는 4,421번 죄수 이재명 연상돼 논란입니다. 이거 뭐 영화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드라마를 보면 이거 이재명 대표가 연상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이게 지금 이 해당 이 드라마의 잠깐 이제 스틸컷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엔 이재명 대표인가 할 만큼 안경 뒤로 넘긴 머리가 굉장히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이 드라마는 사실 범죄 스릴러물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한 남자, 그리고 이 남자를 쫓는 형사의 얘기를 지금 드라마로 만든 게 지금 이 해당 이 드라마라고 하는데, 또 이걸 갖고 뭐 닮았다고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유사한 이 등장인물의 외모가 좀 유사하더라라는 거. 안경, 뭐 약간 뒤로 넘긴 머리에 백발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초밥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접견실에서 초밥을 먹는 이 모습. 이게 이 법인카드 이용 의혹과도 또 떠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죄수 번호가 4,412번입니다. 4412. 근데 이 죄수 번호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네. 이게 알고 보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이 4,421억인데 이게 또 4421번이라는 게 요걸 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나오는 얘기가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럼 이거 작가가 염두에 두고 쓴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 이미지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넷플릭스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드라마는 범죄 스릴러거든요. 네. 범죄 스릴러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상한다. 그것이 저는 하나의 국민적 감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때 백현동 사건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최근에 12월에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측근들이 구속이 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당의 당대표를 이런 범죄 스릴러 주인공과 연결을 한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항상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잘 부르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아까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설수가 없잖아요. 영화를 봤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저런 큰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빌런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상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번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대비되죠. 한동훈 위원장은 뭐 영화 보러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각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이재명 야당 대표는 몰라요. 드라마에 저런 거 완전히 악마화 시켜가는, 너무 대비되잖아요. 이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면 정말 불공정한 게임이죠. 저런 악마화의 뒤끝에 나온 게 뭐예요? 평범했던 60대 중반의 공무원 출신 이런 분이 칼로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네. 가해까지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도 모르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냉정한 평가가 물론 필요하고요. 언론이 다룰 때도 한쪽은 굉장히 뭐 마치 무슨 셀럽이 뭐 가서 그냥 영화 보면서 한마디 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재판 받고 있긴 하죠. 아직 유죄 확정됐나요? 그런데 저렇게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연상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이제 결국 유권자나 국민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의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나타난 다음부터 상대나 제3자에 대한 악마화 이걸로 재미를 보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이 집단 지성이 존재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한은 사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만 좀 떼놓고 보면 사실 재미있어요. 드라마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코미디에서 정치인들 소재로 다루면 아주 재미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다행이지만 한쪽은 의도를 가지고 아주 악마처럼 그리고 한쪽은 무작정 띄워주려고 하고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어떤 영상물이 이 논란이 주목이 됐었던 부분이 이거 이재명 대표 아니야? 라고 주목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앞서서 이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 같이 보고 올까요? 사의 직감 같은 건데요. 박성배가 시켰죠. 네가 할래? 저 박성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행여라도 시장님 배신 때리지 마. 아니죠.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강 이놈 자식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영화 아수라 때문에도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거 대장동 얘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 뒤에 같이 저희가 보여드린 영화 서울의 봄이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이제 12.12 이 사태 쿠데타 때를 그때를 지금 보여준 모습인 건데 이 두 개의 영화가 하나는 진보 진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룬 거 아니야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한쪽은 오히려 보수 쪽에서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 영화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감독이 같은 김성수 감독이었다라는 겁니다. 영화와 정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는 사람이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좀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예, 아수라라는 영화가 물론 시장하고 그 조폭, 그 마약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험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그 도덕적인 파탄을 그린 그런 영화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시장에 있을 때 대장동 사건이나 그런 걸 조폭 연루된 이런 거랑 연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죠. 또 서울에 보면 또 우파가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12.12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을 싹 감옥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YS 김영삼 대통령이 싹 대청소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꼭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불리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런 영화를 볼 때는 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고쳐야 될까 이거를 좀 연구해 봐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 넷플릭스 영화 보고 죄수 번호가 대장동 그 시행사가 먹은 4,421억하고 같다. 형수한테 욕한 이름이 그 손녀 이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자꾸 저렇게 소란 피우기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너무 많은데 이런 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총선에서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고 싶어도 대표 때문에 안 찍어주는 일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냉정하게 좀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이 영화가 유불리 이것만 갖고 저는 비판하고 옹호하고 할 계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처음에 아수라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영화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영화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영화처럼 변질이 되었고 지금 나와 있는 넷플릭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저런 기사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재명 대표와 연결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확대 재생산해서 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저는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관통하는 공통되는 하나의 흐름은 영화는 영화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영화는 영화고 여의도는 여의도입니다.